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공입니다. 어제 시행된 지방자치 선거 결과 데일리 시장이 6선에 성공하면서 시카고시 역사상 가장 오랜 재임 기록 갱신을 앞두게 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데일리 시장은 71%의 지지율을 보이며 각각 20%와 9%의 득표율에 그친 도로시 브라운 후보와 윌리엄 월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2003년의 득표율 78%와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인기를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데일리 시장은 지난 1989년 이후 연임을 이어가게 됐으며 오는 2010년 12월이면 아버지 데일리 시장이 갖고 있던 21년의 재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 서기관에는 미구엘 델벨레 후보가, 재무관에는 스테파니 닐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It offers a new beginning with continued support from people and communities all across our city. We will rededicate ourselves to making this city even greater. 로렌스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39지구 마가렛 로리노 시의원도 80%의 득표율을 얻으며 4선에 성공했습니다. 노인 아파트가 몰려있는 22지역 등에서 한인들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로리노 시의원은 10여 명의 한인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축 파티를 갖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at additional infrastructure programs. I'm very interested in bringing additional senior housing to our community, and I'm also working on a wellness center that will serve primarily senior citizens. In Albany Park, I'd like to develop our healthy Albany Park community. 이 밖에 33지구의 리차드 멜 의원과 40지구의 팻 오코너 의원 등 한인타운을 기반으로 한 현역 시의원들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50개 지구 시의원 중 11개 지구는 후보들이 50%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오는 4월 17일 최다 득표자 2인을 두고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140만 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는 3만 5,400명,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41만 9천 명으로 전체 투표율은 32%로 집계됐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데일리 시장이 6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 전 불거진 시청 직원들의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들의 약세로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며 앞으로 데일리 시장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청 공무원 고용을 투명히 해 부패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들의 월급 인상에 대한 데모를 막고 그에게 등을 돌린 각 조합장들을 다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 명성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CTA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평가단 방문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보일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관리 체계 개편, 미드웨이 공항 민영화 문제 등도 데일리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데일리 시장이 이러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수락연설에서 약속한 더욱 살기 좋은 시카고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마트가 나일스점에 이어 네이버빌점 오픈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픈 예정일은 오는 6월 1일입니다. H마트 측은 나일스점 오픈 당시 네이버빌점의 오픈은 3월 중순으로 계획했으나 장소 계약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빌 지점은 식품 매장이 4만 스퀘어피트, 플라자 면적이 2만 스퀘어피트의 규모로 400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을 포함해 5개의 푸드코트가 들어서며 10개의 입점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입점업체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한 입점업체에서 2가지의 품목을 판매하도록 하고 분양가도 나일스점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과 아시안을 1차 고객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히스패닉 등 타인종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나일스점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계산대의 위치도 입구와 가깝게 배치해 고객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의원들과 학교 공무원 그리고 시장들이 최근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전기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공청회를 갖고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전기세로 인해 음식과 의약품 등 필수품의 지출을 줄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존 브래들리 의원은 현재의 위기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일리노이주의 정의에 대한 척도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커메드사와 아마렌사가 현재 24%와
55% 이상 전기세를 올렸다며 이 상태로 있다가는 200%나 300%까지 올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측에 1월에 강추위가 풀린 만큼 가스회사에 즉시 전기세를 내리라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상공회의소 측도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빨리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도 공청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 전기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한인사회복지회가 일리노이 주 정부로부터 5만 불의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여성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그랜트로 이 부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인사회복지회가 진행해온 여성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 활동이 인정받으면서 오늘 일리노이 주 정부로부터 5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이 그랜트는 일리노이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icket for Cure 프로젝트로 정부는 200만 달러 그랜트를 일리노이주 41개 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유방암 교육을 해드리고 또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유방암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조기 검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큐어 티켓이라는 정보 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커뮤니티 보건복지단체의 그랜트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인복지회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유나이티드 어웨이의 지원을 받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한인 여성의 유방암과 자궁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 등을 대상으로 건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하스피럴, 액세스 케어, 멀시 하스피럴 등 주류 병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적인 검사와 치료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또 가서 검사를 받으실 때 필요한 어떤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관계자들은 유방암과 자궁암은 조기 발견될 경우 95%가 완치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미국 고교생 중 75% 이상이 학교 수업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교육평가정책센터가 추진한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 110개의 공립사립고교생 8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중 75%가 강의 내용에 흥미가 없으며 50%는 실증을 느껴 수업을 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2%는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교육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치 민츠 인디애나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교실 수업이 대체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민츠 교수는 또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과 그룹 프로젝트 같은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응답 학생 가운데 31%는 수업 시간에 교사와 상호작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미국 경제 전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융시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오늘 하원에서 열린 증언을 통해 전날 중국 증시 폭락이 유발한 국내 증시 혼란에 단일한 촉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FRB가 현재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데이터들을 감안할 때 자신이 얼마 전 의회에서 밝혔던 대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꿀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증시 쇼크로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폭락 장세를 연출했던 다우를 비롯해 나스닥, S&P 500 등 주요 지수들이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투자 심리는 불안한 편이며 매수 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불임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지 차바로 박사팀이 1991년부터 99년 사이 임신 계획을 세웠거나 임신했던 24세에서 42세 여성 18,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2개 이상의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배란 장애를 가질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루에 적어도 1개 이상 고지방 유제품을 즐기는 여성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는 여성보다 불임 위험이 38%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유제품에 함유된 고지방이 불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난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성분이 지방에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식습관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인 만큼 이를 잘못 받아들여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통뉴스입니다. 최근 한 역사 만화책에 실렸던 유대인 왜곡 비하로 한인 사회와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관계 악화가 우려됐었는데요.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두 커뮤니티가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와 유대인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총 3,000석이 넘는 대강당과 소강당, 회의실과 연회장이 있는 대형 유대인 회당. 타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한인 사회 활용도는 전무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각종 행사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객 문제와 유흥업소 제한 등 타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역사만화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왜곡 표현됐던 유대인 비하 내용으로 자칫 깊어질 뻔했던 감정의 골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ay have been just terribly unaware. And I think the important point is to engage and to learn. And the very fact that our two communities are here today help break down stereotypes. 한미연합회와 윌셔 블루버드 템플이 함께 마련한 이날 회당 오픈하우스는 양 커뮤니티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밀한 이웃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태인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잘하는 건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지향하고 해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에 맞는 코리안 아메리카 어떤 그런 스탠다드를 좀 만들면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오픈하우스는 한인 사회와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화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 나라사랑 어머니회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경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매 품목은 한인 사회로부터 기증받은 도자기와 그림, 의류, 사인볼 등 80여 점으로 낙찰가는 최소 $10부터 $3,00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결식 아동과 함께 탈북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행사는 다음 달 16일 윌링 소재 쉐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됩니다.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최근 LA 평통지회가 북한의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 바 있으며 추진위는 앞으로 참가자 등록과 비용 등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현재 50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시카고 이북 5도민회도 2주 중으로 신청 자격 등을 문의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계 기도일 120주년을 맞아 시카고 지역에서도 세계 기도 예배가 열립니다. 기도회는 3월 2일 2시와 8시에 시카고 일원 5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회에는 교파를 떠나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도회는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세계 180개국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입니다. 시카고 비즈니스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4월 2일부터 3일간 네이비 피어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은행 융자, 정부 지원금, 비즈니스 오픈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소수 인정과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융자 프로그램들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일 941.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2.6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5.3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8.2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버냉키 FRB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과 중국 증시의 안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어제보다 52.39포인트 오르면서 12,268.6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8.29포인트 올라 2,416.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7.78포인트 상승하면서 1,406.8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동풍이 18마일대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았습니다. 습도는 평균 70%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월의 첫날인 1일 목요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가 예보됐습니다. 2일 금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3일 토요일 역시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밤 최저 22도로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